네, 안녕하십니까, 한스 아저씨입니다. 재호님이라는 분이 글을 남겨주셨어요. 루타 날, 라우터라고도 하고 루타라고도 하고 트리머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국가자격시험장에서는 성형기계 그런 또 표현을 하는데요. 날의 종류가 많거든요. 그 날의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을 하는 방법이 있는지 날에 따른 사용의 예를 한번 들어달라고 해서 이 영상을 한번 찍게 됐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날에 대해서 또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날이 있습니다. 루타, 라우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게 통 안에 들어있는 게 이제 루타, 라우터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작은 형태로 되어 있는 여러 종류의 날이 있는데 그거 이제 트리머라고 해서 이렇게 작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이 단계별로 또 날 종류별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분리되어 있는 기계인데요. 이거를 이제 편의상 제가 어떤 작업을 할 때 이렇게 박스를 만들었어요. 물론 이제 이런 박스를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면 기계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게 조금 안전하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몰딩이나 아주 작은 형태의 막대 형태의 가공을 할 때는 조금 수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둥근 형태의 날이 있어요. 둥근 형태의 날이 있어서 여기 이 날 두 개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막대 형태가 있다면 이거를 가공을 했을 때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지금 이제 사각 형태의 나무잖아요. 자, 이제 스위치를 켜 보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사각형의 나무였지만 이렇게 둥글게 가공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날의 모양에 따라서 이런 형태를 내가 가공이 가능하다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벽면의 천정 같은 부분에 몰딩으로 작업이 가능한 거겠죠. 루터에 들어가는 날은 두께가 두껍습니다. 그리고 트리머에 있는 날은 이렇게 굵기가 작습니다. 그래서 기계에 끼워지는 형태에 따라서 선택을 해가지고 같은 날의 종류라고 하더라도 모양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내가 라우터에 끼워서 할 건가 그리고 트리머에 끼워서 할 건가에 따라서 이걸 선택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우터나 트리머나 사용 방법은 같은 거죠. 대신 트리머의 크기가 조금 작기 때문에 손으로 작업을 해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거고, 라우터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큰 날을 이용을 해서 이런 날 같은 경우도 이제 상자나 조각판 같은 거를 할 때도 이 모양 자체가 그대로 나무에 새겨지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라우터는 크기도 그렇고 가공하는 부분도 좀 어렵고 일반적으로 트리머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트리머를 이용을 해서 가공하는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기계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죠. 여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계는 이렇게 열면 이렇게 쭉 내려가고 풀어지는 상태인 거고요. 이렇게 눌렀을 때 고정이 되는 겁니다. 이걸 움직이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날의 상태에 따라서 조절의 기능이 되는 거고요. 너무 많이 내려가도 이런 자국이 생겨날 거고요.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원래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아닌 조금은 밋밋한 형태로 또 표현이 될 겁니다. 분리를 해서 새로운 날을 이제 끼워 볼 거거든요. 지금은 둥근 형태의 날이 끼워져 있고요. 이 상태의 날도 한번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까만 바닥판과 옆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 부분까지 또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둥글게 되어진 부분까지 작업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이걸 사용할 때도 까만 바닥판하고 나무하고 일치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나무 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라우터 또 트리머 작업을 할 때는 결을 끊어주는 방향을 먼저 1번으로 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만약에 결 방향부터 작업을 하게 됐을 때 한 바퀴 돌아서 끝날 때쯤에
이 끝부분이 툭 쳐서 깨지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결을 먼저 끊어주는 방향을 첫 번째 작업하는 순서로, 그래서 한 바퀴 돌면 깨끗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일차적으로 둥근 난로에서 한쪽 면을 쭉 트리머로 작업을 했습니다. 날이 어떠한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바뀐다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트리머 날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날을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렇게 위에 둥근 형태로 되어 있는 게 베어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기 때문에 이 형태로 그대로 여기에도 보시면 베어링이 있는 거고요. 이 베어링이 돌아가면서 모서리 부분이 이렇게 둥글게, 특히 이제 도마 같은데 작업을 하면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날의 종류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장식을 하고 싶다, 이 둥근 곡선을 내가 조금 더 크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게 더 큰 형태로 하시면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주먹장이나 그러한 형태로 또 응용이 가능한데요. 이걸 한번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일자 형태인데 내가 깊이를, 바닥면을 골고루 낮춰주는, 서각이나 부조 조각을 할 때 이 날을 또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참고 그림에 따라서 이 작업이 가능한 거니까 여기에 맞는 날을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여기에 내가 원하는 날이 없다면 날을 주문 제작해 주는 업체들도 있으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날을 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날을 바꿔서 끼워보면 이 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장부나 그런 형태로 만들 수 있는 날이고요. 그리고 바닥면을 고르게 할 수 있는, 물론 이제 바닥면뿐만 아니라 이 옆면 가공을 할 때도 이런 날이 또 필요합니다. 일단 날을 이제 교환을 해야겠죠. 날 교환을 할 때는 스패너, 여기 이제 들어있는 스패너가 있기도 하고 이 단추가 또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단추를 누르면 둥근 홈에 이렇게 뚝 들어가기도 합니다. 들어간 상태에서 이때는 전원 플러그를 빼고 날을 교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홈에 딱 들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고정을 해주면 되기도 하고요. 이게 미끄러지고 그러니까 또 홈에 끼우지 않아도 작은 스패너, 이게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작은 스패너를 대주고 고정을 해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또 동작을 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내가 어떤 날을 사용했느냐, 이 날은 이렇게 작동을 한 거고요. 베어링이 있는 날은 다양한 형태에서도 작업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베어링이 없는 형태는 조기대나 이걸 설치를 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사용한 날 같은 경우에 처음에 사용했던 날과 전혀 반대되는 모양으로 이 면을 깎아내는 거죠. 얘도 이제 베어링이 있고 각이 상당히 큰 각도죠. 그러면 이 면이 그대로 날아갑니다. 45도나 이 날에 있는 각도대로요. 여기에서도 이제 보시면 주먹장 형태죠. 장부 맞춤이나 이런 걸 할 때는 그때그때만 좀 다른데요. 이게 더 넓게 될 수도 있고 또 깊이가 더 깊어지기도 하고요. 이런 형태로 하게 되면 조각칼로 이걸 파내거나 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시간적인 부분도 줄일 수가 있고 정확한 각도를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여기서 보시면 안쪽에 지금 홈이 파진 부분의 각도와 바깥쪽의 각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이쪽에 혀를 만들든 암장부를 만들든 숫장부를 만들든 다 똑같이 적용이 되게
조립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날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얘를 이용을 해서 지금 사용한 거와 같이 또 사용이 또 가능한 거고요. 이번에는 만약에 여기 이제 어떤 글씨나 그림이 되어 있는데 그런 형태에서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날의 깊이를 내가 최종적으로 2cm 정도 하겠다 그러면 한 번에 2cm를 한다면 이게 상당히 무리가 옵니다. 그래서 대략 한 5mm 정도 아니면 10mm 정도 나눠서 작업을 해야 이 날에 무리가 안 가고 기계도 또한 무리가 안 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런 형태로 글씨나 어떤 구조 판 조각을 한다 했을 때 바닥면을 칼로 다 파내고 할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이런 날을 이용해서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이 안쪽에 이렇게 바닥이 낮아졌거든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가 이 그림이나 글씨가 높이를 더 주고 싶다 했을 때 바닥면을 트리머를 이용을 해서 또 깊이를 파내고요. 또 안쪽도 이렇게 파낼 수가 있는 거고요. 날의 굵기에 따라서 이 넓은 날을 끼우면 훨씬 더 이 면이 깔끔하게 되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둥근 형태를 예를 들었지만 만약에 이러한 형태로 되었을 때는 또 날을 더 좁은 날을 끼워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트리머나 이런 데 있는 날을 어떻게 응용을 해 가지고 작업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전혀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작업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날 하나만 이용해서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응용 방법에 따라서 날 두 개를 이용을 해서 더 독특한 형태의 작업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영상은 못하더라도 시간이 되면 영상을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늘 강조하는 부분이면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안전한 작업 방법을 익히셔가지고 원하시는 그런 목공 작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